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재현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세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사이에 3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 첫 번째로 가볼 곳, 시장의 일단 핵심 이슈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중구 신당동으로 가서 다세대 주택 매물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동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638-3994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물건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과 함께 지역 분석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이 여전히 집값이 불장인 가운데 서울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빌라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빌라의 인기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서울의 빌라가 이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빌라가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가 거래량이 더 높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늘고 가격도 뛰고 자, 그 결론을 내려보자면 서울의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 등 서울 도심부의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빌라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매매 가격 1년 새에 10%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서울의 빌라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면 2017년의 경우는 불과 1.36% 정도밖에 안 됐죠. 하지만 시간을 거듭하면서 2018년도에는 3.31, 2019년도에 3.73, 다음 해에 2020년도에는 3.67%였던 것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2021년에는 무려 10.24%로 빌라의 가격 변동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작년 2020년과 2021년이 되겠죠. 불과 최근 1년 사이에 빌라 변동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그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들어서 줄곧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상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24일 신고 기준으로 다세대 연립의 경우는 4,227건 거래가 됐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3,968건. 여기서 보더라도 다세대 연립이 거래건이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원인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정부의 공공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라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는 작년에 2020년에 8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서 서울 도심부에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그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부터
가파르게 도심부의 빌라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일이죠.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겠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서 서울 도심부의 각 지역, 특히 강북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된 도심부의 빌라 가격이 뛰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 가지 한번 접근해 보겠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정부의 이사 대책이었죠. 이사 대책이 올해 이사 대책이었으니까 벌써 반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년 사이에 관련법 제도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예정지구 지정 등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동의율, 그 지역의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지역, 그 지역은 동의 확보율이 3분의 2 이상만 되면은 지구 지정이 빨라질 수가 있겠다. 빠르면 정부 목표로는 올 연말부터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서울 도심부 중에 한 17곳 정도로 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 살펴보면은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 674 일대가 있고요.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 연신내역 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동, 그리고 수색 14구역, 고운산 서측, 창 2동 주민센터 인근, 수유 12구역, 용마 터널 인근, 신길 15구역. 이렇게 17곳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 이유는 그만큼 동의율이 높아서인데요. 동의율이 3분의 1 2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지역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구역 지정이 되기, 지구 지정이 되기 시작해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당장에 또 공급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보통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구역 지정이 되고 또 단계가 많죠. 조합 설립 인가 등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간다라면 입주 시기를 보면은 빨라도 향후 5년 이후 5년에서 한 7년 정도나 돼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급의 효과, 집값의 안정의 효과는 사실 5년 이후부터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의 민간 재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첫 공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적용 기준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만큼 도심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은 9월 11일에 지난 9월 11일에 서울시 의회를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게 됐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공모 기간이 발표됐다는 거죠. 공모 기간이 언제죠? 9월 23일에서 10월 29일간 공모를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럼 어떤 지역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율이 되겠는데요. 동의율이 적어도 30% 이상인 지역이면 이번에 공모에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개발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참여를 하면 이번에 공모에 참여를 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은 빠르면 올해 12월에 25개 지역 내외 정도를 또 선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자,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이 공급을 통해서 노리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연 25곳을 5년간 꾸준히 1년에 25개 구역씩 지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5년간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한 5년 이후 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빌라 가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5년 이후, 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잡히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5년간은 꾸준히 이런 도심부의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빌라 가격 상승은 꾸준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민간재개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대 공모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10월 29일, 다음 달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면 사전 검토를 11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위원회를 상정하게 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결과 통보가 바로 12월에 발표한다. 12월에 25개 내외 구역이 곳이 발표를 한다. 그만큼 서울 도심부의 빌라가 인기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보면은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서울에 있는 다세대 연립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서울의 빌라가 인기가 있는 이유인데요. 자, 아파트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울에 6억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보도 자료를 많이 봤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꾸준히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나마 기존에는 서울시에서는 착한 가격이라고 하였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다 가격이 폭등, 급등해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착한 가격의 아파트가 급감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15억 초과하는 서울의 아파트는 급증을 하고 있다.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착한 가격의 아파트,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6억 이상으로 가격이 뛰었다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이 뭘로 보일까요? 빌라 가격이다.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름으로 인해서 빌라가 착해 보인다. 마침 착한 가격으로 보이는 빌라인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서울시에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빌라의 인기와 그리고 가격 상승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많은 빌라, 불장인 이유가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사대책 관련법 제도적 근거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서울시의 도심 공급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 되는 지역부터 지구 지정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탄력을 받게 됐다. 그만큼 서울에 있는 도심부의 낙후 지역의 빌라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서울시 민간재개발의 경우도 후보지 공모를 시작을 했죠. 9월 23일부터 다음 달 10월 29일까지 공모를 받고 그리고 12월 달에 25곳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이 서울의 민간재개발의 기대감마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빌라가 인기가 높은 이유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빌라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투자금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뭐 전세를 놓을 경우는 뭐 적게는 한 1억 내외, 그리고 많게는 2억 내외 정도로 아파트 투자금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빌라의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청약 가능성이 낮은 2030 세대들의 매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전망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서울시 민간재개발이 본격적으로 공급 내지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5년 후,
빨라야 한 7년 후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은 도심부의 빌라의 상승 그리고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을 따져봤을 때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어렵다라고 판단할 경우는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욱더 많은 내용들 소개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소장님과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아무리 아파트가 비싸도 콧 죽어도 나는 아파트가 제일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뭐 다세대 주택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저금리 시대에 임대 사업을 원하시는 분도 다양하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있으신 분들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익 소장이 소개하는 물건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고요. 현재 시세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중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소 노후됐기 때문에 또 개발 압력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신당동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물건인지,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 물건에 대한 소개 바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리 말씀드렸듯이 서울권의 빌라 가격도 요즘은 만만치가 않죠.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아무리 놓더라도 투자금이 1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좀 강남권과 접근성이 가까운 용산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들은 뭐 전세를 놓더라도 투자금이 무려 현금으로 봤을 때 3억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빌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지역의 경우는 그에 비해서 위치도 좋지만 투자금이 전세를 놓을 경우는 착한 가격이다.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은 중구 신당동이고요. 그 위치를 보면은 2호선과 6호선 신당역 도보에서 2, 3분 거리 초역세권 거리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는 위치고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 자, 전세를 놓을 경우에 예상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지금 서울 추세로 봤을 때는 투자금이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중구 신당동이라고 하면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죠. 그리고 다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특히 낙후된 강북권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입지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은 다른 것은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항상 강조하죠. 자, 신당동 어딜까요? 신당동 바로 이 중심부에 있는 위치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신당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의 큰 장점은 이제 트라이앵글 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량리역이 있죠.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역 역세권이 있는데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GTX ABC 노선이 만나는 지역이다.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앞으로 바로 이 지역이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 인접지에 있는 지역은 어떤 부동산이건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좋은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인접지의 강북 중심 업무 지역뿐만 아니라 뭐 인근에 명문 대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향후에 GTX
B노선을 이용한다면 공동역 내지는 마포, 용산,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용산 할 것 없이 강남 접근성도 향후에 GTX C노선을 이용한다면 거의 10분 거리인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 위치가 신당동이죠. 신당동 주변에 왕십리 유타운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GTX가 들어오는 서울역과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들을 이용한다면 향후에 시청이라든지 명동, 서울역 하고의 거리가 거의 한 5분, 10분 거리가 되고요. 직주근접 거리입니다. 그리고 용산, 여의도는 10분, 20분 거리로 짧아지고요. 강남의 경우도 10분, 20분 정도로 짧아지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라이앵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GTX ABC 노선 트라이앵글 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신당동이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GTX가 개통됐을 경우에 유동인구가 급증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땅값이 뛰죠. 집가가 상승을 하고 임대가가 상승하고 결국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은 이 향후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요즘 인기가 있는 재개발에 관심도가 높죠.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이슈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구로 보면은 약 63,640개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40만 명의 직장인이 많고요. 종로구 동대문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합이 70만 명 직장인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 그만큼 뭐 공실 없이 임대 사업도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동대문 역사 공원 주변에 지구 단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에 DDP라고 아시죠? 이렇게 건축물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가 되어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바로 여기가 DDP가 있는 지역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병원 이런 지역들이 복합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변 신당동 주변이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변부의 지가 상승하고 임대가도 상승하고 그 상황에서 시세 차익도 발생되고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를 보면 5억 1천만 원에서 한 5억 3천 정도 하는데 전세를 놓고 나면은 예상 실투작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요즘처럼 아파트 구입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지역의 빌라를 통해서 내 집 마련도 가능하겠고 투자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부동산 투자 지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가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고요. 또 업무 환경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점점 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라도 너무 비싸죠. 투자금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뭐 전세를 놓고 나면 투자금이 3천에서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자, 빌라도 구입이 어려운 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선 거리에 있고 그리고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를 놓았을 때는 3천에서 5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듯이 서초구 서초동 하면 입지적인 장점 좋고요. 다수의 개발 이슈와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이 정도 한 4천 평균 4천 정도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쉽지는 않겠죠. 자, 가장 중요한 위치를 보면 입지적인 장점이 서초동 주변에 강남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고가주택 밀집 지역 한 압구정동, 반포 그리고 도곡동, 대치동 일대와 가깝고 개발 이슈가 풍부하죠. GTX C노선, GTX A노선, 위례 신사선 그리고 신분당선 등등 개발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개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그 대표적인 개발 이슈고요.
그리고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가 63층 복합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후가 되면 이 지역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젊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 개발이 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집가, 매매 가격이 뛰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보사 부지가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역시 복합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향후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대거 일어나고요. 그 젊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이런 1.5룸, 2룸 정도의 작은 주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상황에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으로 남부터미널 역도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부의 많은 개발 이슈를 통해서 이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집가가 상승하고 임대가가 상승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한 평균 4천만 원 전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빌라도 그렇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렇고 가격 뛸 때는 강남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5천만 원, 1억 뛰는 거는 아주 우습게 올라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 분들을 잘 공략하시면 좋겠다. 자, 결론을 내려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서초동이고요. 시세는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나면 예상 실투자금은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다.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주택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 투자금이 전세를 놓고 나면은 다 1억 이상, 2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액 투자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 오네어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소개되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다가오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 분석과 함께 지역 분석 도와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표 공공기획, 공공재개발이 또 이제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공고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약 한 달가량의 신청을 받고 서울에 약 25군데 이상의 공모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물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바뀌었죠.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이 명칭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또한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공공기획으로 불리웠었고요.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으로 통일이 돼서 이제 매년마다
사업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지의 선정은 지금 현재 10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 중에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25곳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된다면 재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6년까지 입주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런 추진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런 같이 함께 추진되는 이런 모습들이 공공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체는 민간이 구성을 한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가 계획과 결차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이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창신동과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동의율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으면서 숭인동은 첫 번째로 공모 신청을 마무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1구역과 장위 11구역이라든가 동우암 지역 그리고 수유 자양 등의 그런 지역들에서는 동의서가 지금 현재 뭐 20% 가량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 공공기획과 함께 더불어서 신속 통합기획에 신청이 공모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 통합기획과 그동안에 공공이 들어갔었던 공공재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계획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LH라든가 SH 단독 시행을 하면서 또는 민관이 같이 함께 공동 시행을 하는 추진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을 유지하면서 사업 전반에 공공이 개입을 하고 기간이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었었죠. 사업 전체 기간에 보통 15년 정도 걸리던 기간들을 5년 이내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들을 좀 넣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로 구성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와 함께 더불어서 정비계획 수립과 그리고 초기 단계에만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 약 5년 정도 구역 지정이 되는 기간들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 처분과 함께 더불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입주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약 3년, 4년 정도를 본다면 비슷한 시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구성될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전 검토 이제 요청 동의율이 30%이기 때문에 이 30%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움직일 것이고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 시에는 이제 동의율이 보통 토지 소유자가 이제 67%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구별 최대 4곳 그리고 서울시 전체 25개 지역 거의 뭐 지자체 그 관리 구에서 한 개씩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법령이라든가 조례상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기본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100점 정도의 기본 점수, 노후 동수와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과소필지, 접도율, 재개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기본 점수 100점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감점과 가점이 15점씩이 이제 유동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주민 반대율이라든가 또는 구역 면적 그리고 신축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감에 큰 영향들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기획을 좀 노리시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의가 잘 유지가 되거나 뭐 반대가 많다면 솔직히 감점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신축 건물의 비중이 좀 낮아야 이제 이런 노후도에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위험이라든가 또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리스크 또는 그에 따르는 규제들도 또 함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2021년 9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된다는 거겠죠. 이 이후에 이제 신축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건축 제한 허가가 이제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지역이 공모가 된다, 당선이 된다, 선정이 됐었을 때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선정이 되게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겠죠.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권리 산정일 이전 보존 등기, 그러니까 이제 준공이 난 물건들을 매물을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합 설립 인가 이전의 매수 후 이전 등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 산정일 이후에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매매를 하셔서 등기를 넘기신다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선정이 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자, 1차 지금 공모에 탈락된 지역들은 이제 2차 내년에 또 신청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1차 탈락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거래 제한이 없는 민간 추진 지역들,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지역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후 투자의 방법까지 제가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과 함께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예약 전화를 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02-2638-3994번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거나 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 경기도 구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중랑 IC 등 도로교통망 여건도 좋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8,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입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공공택지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구리 교문동입니다.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문동은 이제 구리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과 불과 차량으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에 접근성이 좋은 가장 좋은 입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룸 다세대 주택,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는 4억 8,500에서 4억 9,500만 원 정도의 시세에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은 약 9,500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추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원 1지구, 2지구, 인창 지역들, 수택동 지역들, 이 지역들이 바로 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구리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구성이라든가 또는 8호선의 연장선 사업들이 또 동부권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내부순환도로라든가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이런 그런 한강까지의 접근성들, 대중교통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의 교통 인프라,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 굉장히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 현재 1호선이라든가 6호선, 7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교문동이 되겠습니다. 신내 IC라든가 중랑 IC를 이용하신다면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굉장히 장점인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별내선이라든가 또는 GTX 비노선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시 교문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통 인프라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다산 신도시와 미사 신도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강남권 진출입이 용이한 잠실과 강남권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죠. 이곳이 바로 제2경부고속도로 지역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마트 밀집 지역인 상봉동이라든가 망우동 그리고 또한 망우역 같은 경우에는 GTX B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노선이기도 하고 동쪽으로는 구리역 라인들이 이제 8호선 별내선의 연장선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GTX B노선과 별내선 그리고 또한 대형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 업무단지 그런 그 주거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숲세권에 위치하면서 이곳이 앞으로 추후 아파트가 구성된다면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딸기원 1지구입니다. 지금 2지구가 굉장히 개발 속도에 따라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지구를 따라서 1지구가 구역 지정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초까지는 구역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원 1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과 구리의 사이에 끼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딸기원 1지구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이 승인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을 향후 목표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2,800여 세대 정도가 구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약 1,000세대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3배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구성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별내선 8호선 연장선이 구성되는데 바로 구리역에 들어갑니다. 자, 구리역을 이용해서 8호선을 따라서 암사역까지 이동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천호동이라든가 강동구의 천호동 그리고 고덕단지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까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환승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북부 라인들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동구를 따라서 이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속 완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고덕대교가 조성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미사라든가 또는 강동구 그리고 강남까지의 교통의 유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통의 호재가 또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자, 이 지역의 금액대입니다. 4억 8,500에서 4억 9,500만 원의 매가에서 전세를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9,500에서 1억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 투자할 수 있는 웬만한 지역들 지금 현재 공공 아니면 신속 통합 기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이 붙거나 또는 투자할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재개발을 볼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지역들 좀 구성해 보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서 소액으로 앞으로 추후 프리미엄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모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구리시 교문동 3룸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구리시 교문동의 3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하단에 나가거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이에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1.5룸 기준 시세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삼동의 1.5룸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권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업무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권 내에 많은 일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주변이 아직도 조금 노후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개발 가치 또한 플러스 알파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거시적으로 길게 보신다면 그런 장점들도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 될 것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1.5로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남권의 오피스텔이 정말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고가이거나 하이엔드급으로 굉장히 고가이거나 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단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곳 투자 금액 약 5천에서 5,3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1.5룸 오피스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의 인프라 너무나도 좋다라는 점은 역삼역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보 2분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여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이런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풍부하다. 그리고 앞으로 마이스 산업단지와 그리고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권에 많은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삼동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은 정말 수요가 너무나도 풍부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의 모든 근로자들, 가장 많은 근로자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인데 32%가량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서울 내에 약 100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이기도 하고요. 이곳 강남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이런 소형 주택들이 더욱더 공급으로서의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1, 2인 가구가 벌써 70% 이상가량 예측될 수 있는 지역들에 소형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서울 전체적인 공동주택 가격들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 가장 높았었던 지역들 당연히 강남 3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해서 그런 토지 가격의 그런 상승분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면 그 최상위층은 강남구가 항상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역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곳 역삼동은 9호선이라든가 또는 신분당선 그리고 수인분당선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둑판 배열식의 오밀조밀한 그런 교통망들 대중교통편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쪽 라인에는 삼성역을 이용해서 GTX 라인들이라든가 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일자리 타운들이 조성되는 사업들에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삼역이고요. 그리고 또한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조성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사이에 끼어 있는 곳 바로 역삼동입니다. 특히나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와 함께 더불어서 서초대로의 일자리 타운이 같이 함께 조성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남대로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 주변에는 일자리면 일자리 이런 생활의 인프라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사업들 중에서는요. 지금 현재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 최대의 높이의 그런 조성 사업을 계획했었다가 50층 규모의 3개동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지금 많은 일자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2026년 준공을 예정하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일자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라인에는 주거지의 공급 희소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역과 봉은사 역 라인의 영등대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요. 이곳에 GTX역, KTX, 위례 신사선, 광역교통망들의 그런 환승센터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상업지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과 코엑스의 지하 공간이 연결되는 상업 구간이 대규모의 지하 도시로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과 상업 시설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 또한 역시 많은 인프라가 향상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위례신사선의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GTX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함께 보신다면 교통 또한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구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장점은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취등록세 중과를 받지 않는 단일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5천에서 4억 6천3백만 원,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약 5천에서 5천3백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120, 130만 원 정도를 보신다면 투자 금액,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천에서 1억 3천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는 지역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네, 역삼동 오피스텔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